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입니다. 오늘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창밖으로 차들이 많이 이거 도시의 퇴근도 아름답다 그죠? 아유, 드디어 저희가 나름 괜찮은 방송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방송실에 여기가 방송실. 네, 기쁩니다, 기뻐. 그죠? 야 이게 창을 통해서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는 방송 좀 남다릅니다. 그죠? 네네. 오늘 우리가 이제 머니스토리 TV에서요. 네, 좀 다뤄볼 게 요즘 참 이렇게 주식 투자 시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도 갈팡질팡하는데 음흠. 이런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상당히 더 헷갈릴 것 같아, 그죠? 헷갈릴 네.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해 말부터 양적 완화니 어쩌니 이렇게 그 어려운 말들을 쓰고 그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거죠, 테이퍼링, 그죠?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도 테이퍼링 시작.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기사가 좀 자세한 게 그 테이퍼링하고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 7시네요. 네, 배도 많이 고프고 힘도 많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테이퍼링 이런 것은 누가 만들어낼까요? 이거 어려운 말들을. 요즘 애들이 네. 그 돈을 좀 좋은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말들을 만들어내. 테이퍼링이 영어죠, 영어. 네. 네. 사전적 의미가 뭐죠? 뭐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네. 그런 의미던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길이 좁아지는, 길이 좁아지는. 네네. 근데 이제 돈을 그 양적 완화 축소, 돈 풀었던 것을 걷어들인다 이런 의미로 이걸 대체적으로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테이퍼링 시대. 참 이게 테이퍼링 시대에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게 유식과 무식 이렇게 구분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배웠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테이퍼링 시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좀 많이 헷갈리죠, 그죠? 네, 사실은 이게 많이 헷갈려요. 뭐 주식 시장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주식만 하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네네. 이게 주식 시장이 일반인들을 볼 때는 펀드, 그죠? 네. 이게 뭐 펀드를 해야 될 텐지 말아야 될 텐지 빼야 될 텐지 그죠? 들어가야 될 텐지 증권회사에 전화 걸어보면 다 지금이 뭐 저평가돼 있다고 지금 이제 뭐 추세 상승이라고 다 이렇게 하죠. 네네. 그런데 그게 증권사들은 늘 그런 이야기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테이퍼링 중위험 중수입 상품이 비중을 늘려라 좋다는 이야기인데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들 리스크 미들 리트. 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덜 먹을게 대신에 내가 위험을 최소한만 조금만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뭐 꼰대 씨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 지금 이제 통화 위기가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되는 시점에서 좀 가장 유명한 상품들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는 이제 중위험 중수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것이 네네. 참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중용이라는 건데 중용 네네. 이것도 참 어려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잘못하면 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사실 네.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들은 주식형 펀드를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상품들은 당연히 고위험 고수익으로 분류되고요. 이제 채권형 상품들은 네네. 그 펀드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혼합형이라고 하는 네네. 주식 절반, 뭐 채권 절반 이런 네. 혼합형이라는 것들이 중위험 중수익 아닙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혼합형 펀드도 중위험 중수익이고요. 그리고 채권형은 이제 저위험 전수익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혼합형 펀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개념 확장해서 혼합형뿐만 아니라 이제 뭐 ELS라든지 아니면 롱숏 펀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거든요. 야, 이거 어렵다. ELS, 롱숏, 네. 야, 이게 참 오늘 그런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유, 저희가 매번 그 너무 주제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저희 주종족은 아니죠. 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들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좀 평가절하해가지고 네. 좀 그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들? 예, ELS 중위험 중수입 또 뭐 롱숏 뭐 롱숏이 아닙니다. 롱숏 뻥축구. 예, 뻥축구가 아니라 롱숏 펀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증권회사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아는 척, 이러면서 고개만 끄덕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쏘고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약간 어드밴스하게, 그죠? 예,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우리가 중위험 중수입이라고 해서 네. 롱숏 펀드를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롱숏 펀드를 좀 다뤄볼게요, 그죠? 알겠습니다. 요즘 그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롱숏 펀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해드릴 때도 이런 그 중위험 중수익, 그 중에서도 롱숏 펀드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롱숏 펀드가 네. 아까 이야기한 혼합형 펀드를 뜻하는 건 아니죠? 혼합형 펀드 같은 개념, 혼합형 펀드 안에서 네. 조금 더 이제 운영 방법이 좀 다른 것들, 네,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괜찮을 더 것 같아요. 전략적인 펀드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왜 이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 전과 이후에 많은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즉, 한번 금융위기가 온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런 여진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발생될 여지가 되게 많이 있으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은 환경이다.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게 은행하면 되잖아요. 은행 상품들. 근데 은행도 저금리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포인트가 두 개예요. 일단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롱숏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중수익 상품을 편입하는 이유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은행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고 이제 있습니다. 위험해서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또 넣어놓기로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네. 하니까 위험은 조금 피해가면서 은행 수익보다는 조금 더 벌어보자 네.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런 노력들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 하나가 중위험 중수입을 추구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롱숏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롱은 뭐예요, 롱은? 롱이라는 건요. 롱다리, 숏다리. 일단 롱숏에서 롱이라는 것은 매수를 의미해요. 매수. 그 쉽게 말하면 롱다리, 숏다리가 아니고. 롱다리 숏다리는 아니고 우리 꼰대 씨는 롱이죠, 롱. 네, 롱. 저는 숏이고. 네. 우리 롱과 숏의 결합입니다. 저희가 롱숏이네, 롱숏. 롱과 숏의 아름다운 하모니. 롱은 매수.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일정한 특정 종목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저희가 롱으로 불려요, 롱. 근데 왜 그걸 롱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면 장기적으로 간다. 그런 개념에서 약간 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롱 포지션 이꼬르 주식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사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미리 사두고 시간을 조금 이제 기다린다. 이게 그게 롱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사는 것을 롱. 예. 이제 반대로 그러면 하락이 그 반대 포지션 숏인데 숏은 뭐냐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을 그 숏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하겠네. 상승이 될 거다 또는 하락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좀 찾아내는 기술이라 할까 네. 그런 게 좀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에서는 익숙하지만 숏에 대해서는 약해요. 자, 근데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네. 대부분 이게 롱도 강한 것도 아니던데 롱을 잘하는 것도 아니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숏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뭐 잘 나갈 때는 이제 150만 원 했습니다. 이제 150만 원에 주식을 우리가 가격인데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 하는 걸 보니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릴 것 같아. 뭐 이제 산 사람 다 샀다. 그렇지, 살 사람 다 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안 팔릴 것 같아. 우리 아이폰 어디 바꿨다. 네. 그리고 삼성이 뭐 이건희 회장님이 안 좋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그룹에 대한 경영이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공매도라는 걸 합니다. 공매도. 쉽게 말하면 나는 주식이 없지만 150만 원에 주식을 한 주 빌립니다. 누구한테 빌려? 누가 빌려? 시장에서 정권에다가. 네, 정권회사한테 공매도 또 시장에서 한 주를 빌리는 거야. 어. 이걸 공매도로 빌리는 거야. 한 개를 빌려줘. 대신에 나중에 갚아줄게. 음.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빌립니다. 네, 공짜로 빌리는 거죠. 입만 가지고 빌리네. 네, 빌리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공매도로 부르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갚아줘야 되잖아.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포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 양적 완화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뭐 삼성 경영 위기가 왔다. 그래서 150만 원 하던 주식이 120만 원 떨어지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그때 내 돈을 투입해서 120만 원에 주식 한 주를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그리고 그 저번에 한 주 빌렸었죠, 한 주. 네. 네, 그거를 빌렸죠.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한 주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150만 원에 팔았고 120만 원에 샀다. 즉 120만 원에 사고 150만 원에 파는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이게 공매도를 통한 숏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봉이 김선달 같다. 그죠? 그렇죠. 지 것도 없으면서 네. 남의 거 빌려서 네. 말하자면 현재 높은 값에 팔아먹고 그렇죠. 똑같은 그것을 오히려 싼 가격대 사가지고 갚아준다 이 말이네. 그렇죠. 이렇게 높이 사서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그 차익을 먹는구나. 그렇죠. 그게 공매도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공매도 이러면 이게 사기꾼들, 뭐 주식 그 꾼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식이 많이 되는데 정서상, 그렇진 않죠. 네. 이게 아주 고도의 전략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전략이라는 거는 그 자본시장, 주식 시장의 좀 완전한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롱, 숏 전략을 주로 쓰는 펀드들을 롱숏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롱숏 할 때 주로 이제 숏 매도, 네, 매도를 할 때 조금 전에 그런 공매도 같은 기술을 사용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전략을 쓰는 걸 롱숏 전략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제 롱숏 전략들은 이런 롱숏 전략은 뭐 좀 약간 의미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헤지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헤지 펀드 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아는 척하죠, 그죠? 아는 척. 뭐 네. 많은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투기 자금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헤지 펀드는 이제 뭐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 펀드들 헤지 펀드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런 헤지 펀드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롱숏 전략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주식이 하락할 때도 이런 롱숏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헤지 애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와 같다. 그렇죠. 이런 그 이제 롱숏이라는 공매도 전략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좀 나름대로 롱이 매수라 그래, 그 숏이 매도라 그랬는데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에 대한 어떤 이게 이렇게 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롱숏을 실제로 잘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롱숏 전략을 전반적으로 네. 어쨌든 오를 만한 주식을 사고 떨어질 만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런 선별은 어떻게 해요 주로? 그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구나. 펀드 들어있는 이게 자산운용사 TV들이 TV가 아니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 펀드 있죠. 매니저들이.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갤럭시가 잘 팔려서 오를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은 업체에 있는 LG전자는 LG전자 G2라고 G2입니까? 핸드폰? G2는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파는 거예요. 이제 공매도를 넣는 거죠. 숏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전략도 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 그러려면 그 삼성전자나 아까 뭐 아까 현대전자, 네, LG전자, LG전자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죠? 주가 그렇죠. 흐름이라든지 이런 시장 정보라든지 네. 그죠? 왜냐면 쪽집게 같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거든. 그렇죠. 롱숏을 하는데 어떤 것을 사면 돈이 되고 어떤 것을 사면 또 팔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쪽집게까지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열이 못하는 놈에 있는 건지 그 쌍을 지어야 되는데 그 쌍에 대한 게 그 대부분 잘하는 운용사들은 노하우를 통해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한견 고평가되고 저평가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세 같은 것도 보겠네. 그렇죠. 예를 들면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을 이제 좀 비슷해 보이는 비슷하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 그런데 이것 둘이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런 그 상관관계가 있다. 그걸 하나의 그 쌍 페어 전략. 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추세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 그 또 추세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뭐 사고 팔고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있겠네요. 그죠? 말씀하신 제대로 꽂으시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무지 씨가 조금 전에 차 빼러 갔다 오는 동안에 차 빼주러 갔다 오는 동안에 내가 잠시 좀 이렇게 과외를 했죠. 그러시구나. 그럼 이런 롱숏 펀드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자기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신데,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원금 보장을 추구는 하고 싶어. 그럴 경우 즉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되게 롱숏 펀드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펀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이 가능한 가능성은 있죠. 투자 상품이죠. 근데 이제 이 상품의 메리트는 뭐냐면요. 그 롱숏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약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자되는 거는 20에서 30만 원밖에 안 되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80만 원 어디 갖다 두는데? 나머지는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좀 말씀드린 거겠지만 이제 무위험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거는 순노출 비중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그 50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걸었다. 대신에 반대로 30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걸었다. 그러면 그 차익이 20%거든요. 그래서 순노출도는 상당히 그 주식형 펀드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모이험 차익 거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펀드는 이 롱숏 펀드들은 무조건하고 일반의 다른 뭐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처럼 주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처럼 뭐 이렇게 M&A 기업 간의 M&A라든지 뭐 또 기업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 또 그런 시장들 그런 시장에도 일정 부분 또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식에 모두 100%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30%가 주식에 노출되고 다른 또 7, 80%는 또 이제 그런 가능하면 적게 먹더라도 좀 안전하게 먹는 그런 쪽으로 같이 저 밸런싱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상품마다 좀 구조가 틀리고 그리고 롱숏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채권 비중이 틀린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네네. 롱숏 펀드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 실질적으로 롱숏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었어요. 아. 꽤 오래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지 펀드들은, 헤지형 펀드들은 헤지들은 예전부터 써오던 방법인데, 롱숏 전략을 쓴다. 그 최근에 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뭐 T사의 상품들은 2011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근데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내 작년 주식시장이 하나도 거의 안 올랐어요. 주식에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지친 거예요. 그렇지. 지치니까 증거사에서는 좀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시대 하루가 저금리, 저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수익을 많이 나는 그런 시대가 쉽게 오지는 않는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상태에서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해보자. 시장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해보자. 그래서 놓은 게 롱숏 펀드였어요. 즉 쉽게 말하면 롱숏 펀드 이전에 절대 수익 추구형이란 상품을 슬로건으로 먼저 내세웠는데 네이밍이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같은 성격의 펀드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이, 포커싱을 하다가 이제 이름을 조금 요상하게 바꿨네. 그래, 그러면 이게 네네. 보통 이런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할 때 네네. 보통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상품마다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많이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6%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6%. 예, 은행 예적금 금리 2배 정도 수준, 6% 정도시면 적정 수준이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한 펀드들은 롱숏 펀드 중에서 잘한 것들은 코스피가 약 0.7% 올랐는데 뭐 잘한 놈들은 10에서 20여% 정도 수익을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 2월 달부터 주식도 시장도 많이 조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롱숏 펀드 예를 들면 2011년도 10월경에 유럽 사태 때 주가가 빠질 때 한 달에 주가가 10%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그때 롱숏 펀드가 약 1% 정도 빠졌어요. 네. 10% 빠졌는데 네. 롱숏은 1%만 빠졌다. 네. 그만큼 방어를 잘하는 거죠. 얘네들은 빠질 때 덜 빠져요. 대신에 오를 때도 덜 오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롱숏 펀드, 롱숏 전략들은 그 전에도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았을 때는 이 롱숏 펀드의 가신 자체가 없죠. 추구하는 이 수익률에 배가 안 불러. 도저히 그렇죠. 만족을 못해. 그죠? 그렇지. 예,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10% 이상의 고수익이 거의 불가능해. 해보니까 물론 네. 그렇게 넣는 사람도 이게 대체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수익 이상 정도면 되겠다. 은행 이자율 플러스 한 뭐 1, 2, 3%.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진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시장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도드라지게 된 것이 바로 롱숏 펀드다. 이렇게 이해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다. 네. 시장의 위험은 많아지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뭐 저도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만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아래 위로 그 움직인다 소리인데 어찌 보면 이게 마이너스 가능성이에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되게 많다. 근데 절대 증권가에서는 마이너스의 얘기를 안 씁니다. 조정이라든지 변동성이라는 얘기밖에 안 써요. 왜냐면 마이너스 자체가 심리를 건드리는 얘기지. 뭐 바닥 가지기 뭐. 그렇지. 뭐 이런.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변동성이 이꾸로 위험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변동성이 그 위험이다. 그렇습니다. 변동성을 나름대로 어쨌든 잘 최적의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또 롱숏 펀드이기도 네. 하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도 추천을 할 만합니다. 요즘들 많이들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저금 위험으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때문에. 펀드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도 롱숏 펀드에 해당하는 것이 적죠.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은데 이제 점차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혹시 이런 롱숏 펀드에 관심이 있으면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롱숏 펀드를 한두 개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것이 뭐 크게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 정도 그죠? 한 6% 정도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제 좀 세금 혜택도 있죠. 그렇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음. 1억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형 펀드는 거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 롱숏 펀드는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음, 은행 예적금보다 낮아요. 음, 은행 예적금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이제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해당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죠. 자산이 없으신 분들 어, 쉽게 말하면 금융자산이 2억이 안 된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최저 혜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칩시다. 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음, 15.4%. 네. 즉, 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가표가 잡히는데 가표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즉 1억을 맡겼을 경우에는 약 400만 원 정도가 세금을 물게 됩니다.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롱숏 같은 경우는 그 상품 구조적으로 채권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수수료 떼먹잖아요, 얘네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랬을 어. 경우에 실질적으로 1억을 투자하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 잡히는 과표라는 게 약 7, 80만 정도밖에 안 잡혀요. 즉 채권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은행 예적금 했을 경우에 400 정도가 잡힐 것을 얘네들은 수익이 은행 예적금보다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표가 잡히는 거는 약 7, 80%로 7, 80만 원 정도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투자금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은행 이자를 뭐 한 3. 몇 프로, 3. 몇 %라고 보면, 그 이자 수익이 한 400만 원인데, 그거는 400만 원 다 우리가 세금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롱숏 펀드는 똑같은 투자 1억이라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이 세금에 노출되지 않는 그 내부 상품으로 운용을 하니까 거의 그것이 한 7, 80만 원 정도, 약 5분의 1 정도 약 수준. 5분의 1 정도 수준.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천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예. 2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중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즉 2천만 원에 대한 가표가 일반적인 예적금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잡히지만 이런 롱숏 했을 경우에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네, 조금 더 가표가 잡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오늘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배웠다. 중위험, 중수입 이게 우리가 방송 초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이렇게 중간을 취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중간을 취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으면 뭐겠어요? 중간을 취하는 방법? 쉽지 않지만 취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 눈높이를 낮춘다? 아, 맞아요. 눈높이 낮춘다.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건데 네. 욕심을 비워야 돼. 욕심을 비워야죠. 그렇죠. 조금 비워야 돼. 맞아요. 이 중위험 중수익이 가능한 이유가 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친구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10% 이상의 고수익에 대한 욕심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지. 마음을 그렇죠. 비워. 그죠? 더 네. 먹으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또 똥탕에 빠지니까. 똥탕에 빠진다. 똥탕에 빠지니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그죠? 주셨네요. 예, 이제 조금 전에 쭉 나눴던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거다. 그렇게 할 때 이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략으로 짜여진 무장된 바로 펀드가 이 롱숏 펀드다. 롱다리와 숏다리의 숏다리. 아름다운 하모니. 이야, 멋지다. 그럼 이게 좋네요. 그죠? 괜찮네. 우리 꼰대 씨는 참 잘 풀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저자는 베스트셀러 저자는 틀려요. 그렇군요. 당신의 가난에 경영하라. 이게 네. 이제 교보 종합베스트 4위? 42 종합 종합은 경제 경영 분야 4위. 4위. 예, 여전히 잘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아시다시피 오늘 내 책을 교보 그 서점에 가서 우연히 발견한 내 오래된 대학 동기가 네. 출판사에 전화해서 내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이게 박수.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그럼 저도 자랑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자랑할 게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큰 상 한 개 받았죠. 와이프한테? 말고야. 그렇지, 맞아요. 큰 상 받았어. 일단 어떤 또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좀 그러니까 책 자랑은 내가 하지만 우리 뭉치 씨는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증권사들 이렇게 모든 펀드 팔고 네, 금융상품 이런 뭐 이렇게 거래하고 하는 이렇게 추천하고 또 운용하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좀 큰 손이에요, 큰 손. 그래서 한 1년 동안의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당히 3등 검은 네. 동. 네, 동. 동. 아니요. 최우수죠, 최우수. 아, 제우수. 아니, 그 검은 동이 있고 제우수가 있고는 뭐 정확히 아니, 진실을 금운동은 없었어요, 그냥. 아, 금운동은 네, 없고 대상, 최우수상. 대상 제우수상. 야, 이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뭐 열심히 상관은 하겠습니다. 있나요? 부산 그 상금은 얼마인데? 상금은 상품권으로. 상품권은 저희 와이프한테. 아, 와이프한테. 예. 아, 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지금 동계올림픽의 소치, 그죠? 참 이렇게 따야 되리라고 금을 딸 거라고 메달을 획득할 거라고 기대했던 선수가 떨어지고 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네.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게 투자나 이런 쪽도 저놈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또 박살이 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참 그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사실 네, 그런 게 네. 없으면 맞습니다. 이게 수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위험 있어야 수익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그런 그 지난 2013년도 한 해 동안 이제 뭉치지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한 해 동안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상, 최우수 이렇게 이걸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워요. 자, 우리 그 머니스토리 TV 방송이 지금 고품격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와 투자 시장에서의 최우수 투자 금융 대행을 진행하는 그런 머니스토리 TV입니다. 자, 오늘 방송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그 변동성 많은 시장, 변동성은 아까 곧 마이너스를 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은행 수익 이상 결론, 그죠? 네. 은행 수익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중위험 중수입 롱숏 펀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덧붙일 말은 그 뭐 아시다시피 포털 검색창에 롱숏 펀드 치시면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정보도 많이 나올 거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 펀드들에 대해서 이 펀드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지 즉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액이라 불러요. 이제 설정액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을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펀드에 모아진 돈이 얼마다 이거지요? 그렇죠. 뭘 어렵게 하자. 잠깐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본 없이 하다 보면 이게 막 막혀 저는. 그렇지. 그런 설정액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이름이 나 있는 대표 펀드들은 이런 설정액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운영을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대함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할 때는 그 대표 펀드 매니저가 누구고 이 사람이 펀드를 얼마 정도 운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렇지.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롱숏 펀드, 즉 중기형 중수익 이런 시장이 이제 대세다 이거죠. 정거사에서 민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몰렸어. 서로 이제 잘한 놈들을 뜯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새끼 잘한다. 그럼 데리고 와.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돈을 좀 벌어다 주는 펀드가 상품이 많이 희소해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롱숏 펀드가 나왔고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어 그죠? 없다가 이런 데다가 또 몰리는 거지. 몰리는데 롱숏 펀드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아직 크게 많지 않아요. 다른 네, 맞습니다. 그 색깔의 펀드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개를 생각해. 개가 깨지는 개가 있잖아. 개주가 달아나고 이런 것들은 엄청 커졌을 때 일이 생기거든. 그렇죠. 이 개주는 절대 그 계급이 얼마 안 될 때는 안 달아나. 달아날 이유가 안 깨져 그죠? 근데 커지면 깨져요. 그만큼 뭐든 과유불급 너무 커지면 그 펀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헷갈리는 거지. 무거워지는 거지. 무거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문치 씨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거 참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앞에 시내 차들이 삼성동 거리에 차가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데 이거 줄이 아주 길어요. 줄이 아주 깁니다. 밑에 보니까 밑에도 내용이 참 많이 있었네요. 저희가 너무 롱숏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네, 다음에 할까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너무 네. 또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그죠? 오늘 이야기도 아주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방송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 머니 스토리 이제 화면을 한번 옮겨보죠. 뭐 우리가 뭐 네이버 주식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궁금한 것들은 여기 이제 우리 머니 스토리 TV TV 홈페이지로 왔습니다. 지난 방송들도 올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또 게시판 같은데 또 올려주시고 이런 데. 자, 오늘 뭉치 씨 수고 많았습니다. 네, 꼰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